나 뭐 바코드 찍는 일이다 그러면은 뭐 시급 10,000원, 네. 상하차 하는 일이다 하면 시급 12,000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본사에서 그 부분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다?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안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인대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1000명 중에 1명이 쿠팡이라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네, 쿠팡 캠프 직원분을 한번 모셔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쿠팡 캠프 안에 남녀 갈등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늘도 한번 인터뷰를 가보도록 하죠. 차차.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쿠팡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제이형이 솔메이트 운영하고 있는 정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쿠팡 캠프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뭐 몇 캠프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네, 쿠팡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쿠팡맨. 네, 쿠팡맨. 그걸로 입사를 하신 거네요. 네, 쿠팡 차를 몰고 다니고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쿠팡맨. 네. 그럼 만약 이제 쿠팡맨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차를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구비되어 있는 자동차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 차를 가지고 캠프를 출근을 해서 네. 거기다 제 차를 놓고 네. 쿠팡카를 몰고 내려오는 거죠. 쿠팡에 가면 캠프 가면은 차키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네. 같이 있어요. 그 업무용 핸드폰. 아. 네.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이제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만 네네. 그래서 업무용 핸드폰을 자기가 가지고 챙겨서 네. 그러고 이제 업무를 나가는 거죠. 배달을 나가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거의 세팅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진짜 몸만 가면 돼요. 자동차 면허증과. 네. 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입사할 때는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게 화물운송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일을 하려면. 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네. 합격을 해가지고 그 증서가 있어야 쿠팡카를 몰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입사할 때는 화물운송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군요. 네네. 그래서 입사를 하려면 예전에는 이제 사실 입사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간단 면접 네. 같은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입사하면은 바로 교육이 한 일주일 동안 있거든요. 네. 운전교육이랑 뭐 이제 뭐 배달하는 그 팁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네.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이제 바로 투입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기간이 좀 길죠. 입사하게 되면은 화물운송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자격증 따야 되고 그 입사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예. 그러면 입사해서 자격증을 따는 건가요? 입사를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자격증을 따야 돼요. 아니면 자격증 이미 따놓고 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쿠팡맨이라고 하나요? 네. 네네네. 쿠팡맨 하실 때는 그럼 월 소득이 어땠나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기였고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야간 업무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쿠팡은 2교대로 되어 있어서 주간 팀, 야간 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연중무 이후에 네. 새벽 배송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야간으로 들어갔고 그때는 저희가 직접 배달을 했거든요. 네네. 쿠팡맨들이 직접 배달을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서 네. 제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월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제가 많이 받았을 때는 세후 해가지고 월 380? 그 정도까지. 최대한 많이 했을 때. 예.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나요, 그러면? 저녁 9시에 출근을 해서 9시 30분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전 7시에 업무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아침 뭐 새벽 배송 이제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거는 저녁 아침 6시 59분까지 배송이 완료가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한 7시 30분 정도에 퇴근을 하죠. 그럼 총 한 10시간가량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중간에 휴게 시간 1시간 있고. 그 휴게 시간에는 또 배송을 못 해요. 핸드폰이 잠겨요. 프로그램이.
아, 프로그램 자체가 잠기는 네. 거구나. 휴게 시간 설정을 해놓으면 네네. 그 시간대에는 프로그램이 잠기니까 배송도 못해요. 쉬어야죠. 아, 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뭐 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나오는 상태에서 새우 380 정도를 받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뭐 추가 경비라고 해봤자 어차피 회사에서 차도 지급이 되고 네. 핸드폰도 지급이 되고 네. 그리고 주유카드도 다 지급이 되거든요. 아. 예. 뭐 그래서 필요한 게 만약에 차량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뭐 경비가 따로 들어갈 게 없죠. 그러면은 이제 택배를 하루에 몇 개 정도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개수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쿠팡 직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지금 CJ나 롯데택배나 그런 분들은 네. 개수로 따지거든요. 네. 근데 직원 같은 경우는 가구수로 따져요. 집수. 아. 하루 가는 집수. 네. 그러니까 제가 300개를 한다고 해도 네네. 가는 집이 100집일 수가 있고 아. 300개여도 300집일 수가 있고 이제 좀 그건 여러 가지 랜덤이곤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까지 못 해봤고 네네.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그 이제 1차, 2차 나눠가지고 네. 거의 한 280집에서 300집 을 가세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마냥 없는 집일 경우에 그땐 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쿠팡이 뭐 다양하게 구역을 가잖아요. 네네. 뭐 아파트를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일반 빌라를 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그러면은 엘베 없는 빌라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이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은 진짜 제가 지금 좀 살이 약간 쪄 있는 상태인데 네. 좀 복직하면 다시 살 빠지지 않을까. 아, 죽죽 빠지겠네요. 아주. 네. 진짜 많이 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고. 아, 이게 근데 랜덤이라서 어느 날은 이제 주택구역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어느 날은 이제 아파트 있는 지역에 갈 수도 네. 있는 거고. 어느 날은 오피스텔 가고. 그럼 비교적 편한 게 오피스텔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오피스텔은 몸은 편해요. 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오래 걸리죠? 호수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층수마다. 아,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요새는 굉장히 좀 축약적 오피스텔도 많아가지고 한 층에 1호부터 6호까지 있는 데도 있지만 네네. 많은 데는 한 층에 50호까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를 다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아, 예. 몸은 편해요. 그냥 걸어 다니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빨리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주택이 훨씬 편하죠. 아. 빨리빨리 오르락내리락 하면 되니. 제 다리가 좀 아파도 조금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겨울에도 그래서 잠바를 잘 못 입어요. 쿠팡맨 보면 이제 약간 두꺼운 잠바 있거든요. 네네. 잠바 못 입어요. 아, 더우니까. 정말요? 예.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집 정도 들리게 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제가 그때 했을 때는 180집에서 200집이 평균이었어요. 네. 그 정도 이제 평균으로 했을 때, 네. 한 300만원, 350만원까지 네네네.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야간이다 보니까 또 야간 수당도 있고요. 아. 네. 그럼 현재는 그 연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줄었죠. 예, 아, 그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배송을 해서 배송 인센티브를 받아야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건데 네네.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지금 뭐 거의 300초? 야간에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야간에 하게 되면은 그럼 보통 이제 사무직을 많이 하게 되나요? 사무 업무를? 사무 업무를 보시는 관리자분들은 또 따로 계세요. 따로 계시고? 예, 그분들은 따로 계시고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해요. 이제 외주업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외주업체에서도 본인 물량을 소화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네. 그런 분들 지원. 아, 가끔 가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매일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예, 그런 분들 이제 지원해준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뭐 이제 쿠팡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칠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크게 없죠. 그냥 뭐 아. 외주업체 분들이랑 서로 만나는 경우는 있어도 네네. 그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랑 마주칠 일은 거의 없죠. 이제 그분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서 하는 경우다 보니까 그렇게 네. 마주칠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쿠팡 알바 해가지고 말이 되게 많잖아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지금 한창 여름이고, 네, 얼마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33도 이상이면 이제 쿠팡 내에서는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된다, 근무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온도계의 위치가 네, 에어컨 앞이더라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쿠팡 직원으로서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뭐 그거야 솔직히 이제 뭐 관리자들 선의 이야기다 보니까 네. 저희 일반적인 직원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이야기도 전해 듣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사실상은 보니까 그러진 않고 실상은 거의 그런 게 없고 더우면 더운 대로 하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하고 뭐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는 편이긴 한가요? 휴식 시간이 있긴 하죠. 예, 특히 소분 올라가면은 좀 어쨌든 이제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휴식을 꼭 지원을 해주세요. 네네. 근데 안 하면 네. 이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예, 언제 쉬냐 이제 막 그렇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휴식 시간 보장은 좀 약간 철저한 편이에요. 오히려 옛날에 배송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소분 업무 할 때도 그렇고 휴식 시간만큼은 웬만하면 예. 사실 이게 현장직이기 때문에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기정사실인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너무나도 덥다 이러면 추가로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는 편인가요? 아닌가 보네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케바케긴 한데 네네. 아르바이트 분들의 상황은 저희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예, 그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1시간을 하고 네. 30분을 쉬어야 되는데 네네. 1시간 반을 하고 뭐 한 1시간 반을 쉰다던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서로 돌려서 쉬는 경우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번에 좀 빡세게 하고 네네. 휴식 시간 좀 길게 가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예, 의논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휴게 시간도 결국에는 어쨌든 또 관리자의 몫이다 보니까 네네. 관리자분들이 항상 그 소분하는 라인은 같이 있거든요. 네네. 일반 직원만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관리자분들이랑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좀 이제 소통을 하죠. 네. 이건 어느 정도의 이제 관리자의 역량에 맞아요. 따라서도 네. 달려 있긴 하겠네요. 물론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네. 이제 관리자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네. 휴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긴 하죠. 그러면 실예로 진짜로 못 쉰 분들도 있긴 하겠네요. 네, 관리자 역량에 따라서. 캠프에 따라서 네네.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불만들이 튀어나오는 거는 네네.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네네. 관리자들도 사람이다 보니 네네.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당연하게 있겠죠. 예, 그거는 더 당연하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요거를 다 싸잡아서 야 너네 왜 안 쉬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쿠팡 측에서 억울할 수 있다. 애매해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관리자분들이 잘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알바한테 힘들대잖아.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요것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이제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이 네. 쿠팡 알바에 지원을 한다 네.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비교적 이제 몸이 편한 일을 하고 이제 남성분들은 비교적 이제 힘든 일을 하게 되는데 받는 돈은 똑같다. 맞아요. 네, 이것 저도-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직원으로서는 이건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알바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바분들 오시는 거는 왜냐면 여성분들한테 상하차를 시키면 네.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긴 해요. 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야간에 있다 보니까 네네. 오전 7시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시간 안에 해야 되는 리미트가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캠프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네. 맞다 보니까 네. 여자분들은 이제 뭐 바코드 찍는 일을 한다던가 네네. 남성분들은 상하차를 한다던가 알바분들은 그렇게 가는데 네. 쿠팡맨들은 아니에요. 쿠팡맨들은 여자랑 남자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어쨌든 받는 돈이 똑같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지 않나? 뭐 바코드 찍는 일이다 그러면은 뭐 시급 10,000원, 네. 상하차 하는 일이다 하면 시급 12,000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본사에서 그 부분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다?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안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고 뭐 주주들한테도 이제 돈을 나눠줘야 되는 입장인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이제 한 20% 50% 이렇게 급여를 더 늘리다 보면은 이윤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고 맞아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동일 시급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동일 노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순하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에어컨 옆에서 바코드 찍고 있는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받는다? 맞아요. 일이 끝나고 와서 내 몸이 힘든 거 자체가 다른데 이제 돈을 똑같이 받는다라는 건 열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뉴스에서 이런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본사 직원들이 현장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현장을 나와서 네. 직접 관리 감독을 하면 네. 아, 이 부분이 이렇구나, 이 부분이 저렇구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직원들은 여자 알바 오시는 분들은 네. 바코드 찍고 남자분들은 막 상하차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본다면 네. 아마 개선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본사 직원들은 왜냐면은 그냥 거기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데스크에서 네. 지침만 내려주기 때문에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몫이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네. 근데 본사에서 만약에 현장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분들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쵸, 그쵸. 예. 근데 저는 본사 직원들이 현장을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하면서도 네. 어떤 건 편하게 바뀌지만 네. 어떤 건 불편하게 바뀐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도 항상 저희도 막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 실제 와봐야 된다. 네. 실제 와서 봐야 이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알지. 네. 이게 어떻게 그냥 본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되겠냐. 네. 저희도 항상 그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본사 직원이 안 내려와서 이제 모른다.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본사에. 맞아요. 저도 그 말씀 드리는 네네. 거예요.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네네. 이 부분이 뭔가 어쨌든 본인들도 지금 쿠팡에 대해서 불거지는 것들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쵸. 너무 이제 모르쇠로 가는 것도 전 사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네. 네, 한국 기업 아닙니다. 네,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입니다, 쿠팡은. 네. 그리고 한국에서 왜 기업을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국 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입사하고 알았어요, 외국 기업인 네. 거. 대부분 네. 모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네네. 이제 배민도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다. 네,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정재진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도 버티고 있고, 네네. 유튜브 아까 말씀하셨듯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다는 게 네네. 뭐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버티는 게 답이다. 예. 그래서 버티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항상 본인의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버티면서. 존버가 답이다. 예. 존버하면서 네네. 자존감도 채우자. 예.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